진보의 오야붕이었다. 나는 국힘도 너무 싫지만 지금 민주당이 너무 심해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막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싫어했어요. 국힘이 싫지만 민주당이 더 싫어요. 창당하는 게 제일 좋은데 점점점. 그 국민의힘은 쥐약 먹었다라고 윤석열 대통령 표현을 윤석열 했죠.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고 지금 부부가 내외가 안티 국민의힘이에요. 싫어해. 안티예요. 안티 국힘이야. 근데 왜 들어왔어? 그러니까. 네, 왜 들어왔는지 이해는 안 되죠. 너무 싫다는 거야. 막이래 막이. 근데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국정농단, 전 국정농락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주물르고 있어요 국정을. 전 농락으로 봐요. 그래서 오히려 최순실이 좀 불쌍해 보일 지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몇 가지만 제가 논거로 제시해서 김건희 여사가 장관 자리 추천하고 하면 안 되죠. 이거 큰일 날 일이고요. 당일 수사가 필요한데. 개연성이 있어요. 후보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그 녹취록에 나왔잖아요. 내가 캠프 지금 다 꾸리고 있어. 근데 힘들어. 와서 좀 도와줘. 땡땡씨. 이명수한테. 이명수 씨 도와줘 이거잖아요. 그럼 캠프부터 꾸렸던 사람이 지금 집권을 하고 나서는 관여를 안 한다? 이게 좀 어색하고요. 그리고 이제 몰래카메라에 나온 장면에 봐도 뭐 선물 뇌물도 받아먹지만은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그 자리에서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이면 의전서열 7위거든요. 근데 의전서열 7위에게도 막 문자를 보내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3의 장소에서 본인의 지금 피의자인데 김건희 여사 피의자인데 뇌물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 데 있어서 검사를 소환하잖아요. 검사를 소환할 만큼의 파워. 그렇다고 그러면은 저는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장관에 대한 인사 개입 논란이 좀 굉장히 좀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은 검사 핸드폰을 뺐을 게 아니라 김건희 핸드폰을 뺏어야 돼요. 지금 거꾸로 됐어요. 거꾸로. 진짜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경우 대상이라 못 뺏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검사가 테러리스트라는 얘기인데 본인은 테러리스트 수계랑 살고 있잖아요 지금.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게 사실은 검찰에 보면 검찰의 수치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경호처에 수치. 들어가면 핸드폰을 뺏을 거라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설마. 근데 이제 그 김건희 여사나 이쪽에서는 그거를 미리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오면은 검사들도 왜냐면 핸드폰을 뺏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할 때 이런 수사를 할 때는 수시로 보고를 해요. 지도를 받고 이렇게 진술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거든요. 나가서 저희들도 해보면 그러니까 수사관 앉아 있고 검사는 나가서 이제 소통하는 게 결국은 위에랑 하는 거거든요. 이걸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야 이거 물어봐 뭐 이런 걸 지시한다는 아니 이렇게 거죠. 답변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지휘를 받는 거예요. 그게 수사 지휘거든요. 그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로 오라 그런 거잖아요. 거기에 말려 들어간 거죠. 왜냐하면 경호처 분들은 여기 오면은 핸드폰 반납해서 했을 때 아니 이창수 지검장이 알고도 보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고 보낸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걸 설마 몰랐겠어요? 그거를 만약 했다 그러면 완전히 어찌 보면 그들이 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들이 짜는 프레임에 들어간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몰랐다는 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개 기자들도 다 알죠. 대통령과 영부인 행사는 휴대폰 일체의 전자기기를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만찬장에. 그래서 취재할 때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데 검사들이 이걸 몰랐다?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요. 김건희 씨라는 그 인격은 양가적 지위, 그러니까 이중적 지위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 영부인이라는 지위와 함께 경호받는 거고 하나는 지금 피의자인 거예요. 피의자 신분이죠. 피의자. 근데 피의자인데 피의자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제3의 장소로 나오는 특혜를 받는다? 그래서 검사들의 폰을 뺏는다? 말도 안 되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이 그리고 피의자 수사하는 사람한테 휴대폰 말도 안 되는 거고 내놓고 들어가. 안 그럼 나 조사 안 받아 이거 아니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안 한다 그랬다면서요. 또 하나는 수사를 받는데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을 받는 사람이 보안을 운운하면서 본인의 핸드폰을 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검사들의 오히려 그 핸드폰을 뺏는 거 아닙니까? 아니 범죄를 은밀하게 저질러서 그 은밀한 범죄를 밖으로 캐내는 게 검사의 역할인데 이걸 보안의 의미로서 제3의 장소로 데리고 오고 범죄를 은폐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수사가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영부인을 아련하러 간 게 아니거든요. 검사들이 뭐 시간 남아돌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사를 하러 그 은폐된 범행을 갖다가 세상에 끄집어내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검사들인데 자기 핸드폰을 가가지고 상납하고 온다? 이건 검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뒷말이 없네요. 뭐 이 정도 되면 검찰 내부에서 이 프로세스에 우리 뭐 검사 창피하다 뭐 이런 얘기가 뭐 잔체로 옷 벗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옛날에 민주당 탄핵할 때 보니까 뭐 일본 간부들 쫙 서고 송경호 검사장 어디가 있어요? 송경호 완전 부산에서 지금 뉴스 안 보고 있어요 지금? 뉴스 안 보고. 검찰 총장을 패싱하고 상납당한 아니에요 핸드폰을? 핸드폰을 반납하고 어찌 보면 소환 당했다고 하는 판인데 검사들이 검사를 소환했잖아요. 콜검이잖아요. 검사들을. 그런데도 조용한 거 보면 결국은 권력에 가깝냐 아니냐 그거예요. 검사들이 뭐 정의와 예를 얘기하지만 아니 이현석 총장도 뭐 법불하기 얘기하면서 무슨 법에는
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 네. 아주 명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명언만 말만 하면 뭐 합니까? 네, 참 답답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결국은 꼬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원석 총장은 살아있는 그다음에 아무 얘기가 없어요. KO죠, KO. 진 거죠. 진 거죠. 끝났다. 네, 끝났죠. 네, 네. 지금은 이제 마지막 임기를 채우는 거는 그냥 본인의 네. 생계에만 도움이 될 뿐 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상. 좀 창피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이원석 그러니까 사실은 총장 만약에 이제 뭐 진상 그렇게 됐어요. 조사를 하다든지 했으면 되는데 왜 네. 보고 누락했냐 이렇게 하면 네. 되는데 뭐 저기 나오니까 우리 못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아이 그럼 뭐 수사 끝나고 하시든지 뭐 네. 이러니까 뭐 이렇게 그러면 끝난 돼버렸잖아요. 거죠. 아니 이거 위험하죠.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근데 검찰 그 부분에 내부에서는. 옛날 같으면 이런 거 상상하기도 어려운 건데 근데 지금은 그냥 넘어가잖아요. 진상 파악이라고 했는데 진상 파악도 못하고 확대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유야무야 돼버린 거예요. 힘 빠진 검찰총장이고 네. 차기에 이제 이청수 뭐 총장 되나 아니면 그러니까. 잘 보아야 되지 하니까 다 이제 줄 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검사들도 너무 웃긴 거예요. 자기들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검사 체계가 돼 있거든요. 네. 자기들의 수장 아닙니까?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이창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 침묵하고 있는 게 너무 난 웃긴 저는 거예요. 진짜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정말. 미세를 떨고 뭐 아니, 검찰 조직에 뭐 요만큼이라도 하면 난리. 아니 이원석이 다 어디로 가고 이원석 그래요. 총장이 그때 검찰에 대한 탄핵이 들어왔을 네, 때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회가 직권남용을 하는 불법 행위를 검토해야 된다. 네. 이따위 소리를 해가지고 제가 비판 엄청 많이 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국민한테 덤비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검사 구성원들이 이 프로세스에 다 신나가지고 글을 썼어요. 국회 가만 안 두겠다고. 그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약간 보복성 조치들도 나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는 검찰총장이 패싱당했고 이런 수모를 당했는데 아무도 검찰총장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이제 뭐 휴대폰 반납 소환 조사 당한거나 네. 상납 당한거나 네. 이번에 아마 예. 이 뭐 총장 패싱으로 저는 뭐 검찰은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예. 이제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이 아유 예. 검사 소환하면은 예. 예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번 안 깐 걸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유 비번 까라 그러면 아니 장관도 안 까는데 이랬거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소환하면 아이고 우리 집 근처 뭐 커피숍에 가서 하시죠. 뭐 이러면 기록 갖고 오라 그러죠. 아니 장성철 소장이 그랬어요. 우리 네. 동네 스타벅스에서 조사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다음에 네. 그 김준일 평론가도 나 이제 안 가. 아니 그리고 이유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검사가 네. 폭발물을 설치하거나 그렇지. 테러를 할 위험이 위험하기 있다고 때문에. 최지우 변호사가 똑같이 얘기한 걸 그대로 원용하면 돼요. 그러니까요. 폭발물 갖고 오면 어떡합니까? 아니 못 그러니까 가지. 이게 그 국가기관 자체를 형해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희화화시킨 거예요, 희화화시킨 거예요. 예,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로 다 스스로 자기들이 권위를 그냥 해체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검사들도 똑같아요. 이원석 총장이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평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나마 우리가 검찰 조직이 살아있구나를 알지만은 이렇게 다 침묵하고 거의 절간 같은 고요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그 평검사들도 아무리 자기들이 묵묵히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정의한 상황에서 눈 감고 그 사람들의 편에 서서 네. 방조하고 있다라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죠 이분들을. 이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검사들이 제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법무에서 뭐 99%의 검사들은 성실하게 하고 있고 네. 99%의 사건들 컵라면만 공정하게 먹고 일한다. 하고 네. 있고 컵라면 얘기 많이 뭐 하고 1%나 뭐 0.1%의 헛소리 많이 사건들만 해요. 이렇게 뭐 문제가 되는 거다 난리다.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거는 이 1%, 0.1%의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언론 보도 양을 보면 돼요. 맞아요. 일반 사건은 언론에 안 나와요. 음주운전하고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0.1%, 1%의 사건이 사실은 국민들의 관심은 99%예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어떻게 공정하게 처리했냐를 보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다.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사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사건의 비중. 예. 결국은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떻게 수사를 보는 건데 네. 저는 이 1%, 0.1%의 사건을 잘못 수사하면 나머지 99%에 대해서 불공정성 그렇죠. 시비에 휘말리는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용기 있는 검사가 한 명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전 그게 너무 좀 비참하다 그래야 되나? 대한민국의 수준이 네. 너무 비관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가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올림픽에서 파리에서도 우리가 참 상당 수준의 모멸감을 느끼는 뭐 갑자기 나라를 바꿔버리질 않는다든가 선수 이름을 막 바꿔버리지 않는다든가 막 이런 수모를 예전에는 잘 안 당했던 것 같은데 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이런 수모까지 겪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저는 국민들이 사실 지난 총선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한 에너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모이고 총선을 통해서 야권이 상당한 지지세를 회복하면 뭔가 커다란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것도 사실인데 실제로 대통령이 전혀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야당도 계속 기운이 좀 딸려가는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어요. 청문회도 하고 있고 필리버스터도 하고 있고 막 온갖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 기운이 잘 모이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조금 어려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다시 어떻게 하면 이런 에너지를 회복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는데 결국 그런 에너지는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치권이 특히 야당이 좀 만들어야 되는 측면은 없겠습니까? 근데 그 모으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유효타를 때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시험 볼 때도 범위를 늘려가지고 아무것도 암기 못하고 들어가면은 떨어지거든요. 네. 양을 줄여가지고 그것만 딱 외워서 깔끔하게 들어가야 이제 시험 다 합격하는 건데 저는 지금 이 국민들의 답답함을 국민들이 기댈 수 있는 건지 국회밖에 없거든요. 유일하게 상권분립 체계하에서 그러니까 국회가 조금 더 국민의 여론보다 뒤쳐서도 안 되지만은 너무 앞서가도 안 된다. 정말 국민의 여론을 잘 이렇게 무슨 뭐 산소 포집하듯이 여론을 잘 모아가지고 네. 정말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노력을 통해서 가야지만 윤석열 정권 무너지지 그렇게 안 하고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정말 힘만 빠지고 국민들이 정말 의지할 곳이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전 매우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 좀 생각을 드리면 예전에 우리가 뭐 87년이나 이럴 때 보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뭐 시국 강연회라든지 맞아요. 이런 거를 국회의원이나 아니면은 뭐 시민단체 이런 분들 많이 많이 했거든요. 했어요. 예,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좀 당이라든지 시민단체 고민해야 된다 봐요. 지금 촛불 집회는 다 광화문 여기서만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이거를 전국 퍼질 때에는 예전에 우리가 시국 강연 뭐 집회는 사실은 계속 참여하다 보면 조금 루즈해져요. 네. 그러면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이 전국에 그러니까 뭐 저희도부터 뭐 호남 뭐 이게 우리 전당대회 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회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네. 저는 사실은 힘을 모으는 계기거든요. 그냥 계속 뭐 집회 참여 독려한다고 되지가 네, 네,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수단은 우리가 해봤잖아요. 87년도 해봤고 네, 박근혜 네. 탄핵도 해봤고 이게 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촛불을 보면 약간 또 힘이 이완되는 약간 각계로 가는 현상도 있는 것 같아서 네. 힘을 모으고 또 국회라든지 야당도 뭐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시국 강연회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